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2거래일 연속의 약세,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종목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을 전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먼저 공개합니다. 자, 금리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이로 인해서 흔들리는 투자 심리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스닥에서 특히 많이 흔들렸죠. 좀 더 자세히 내용 전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 고용지표 강하게 나온 이후부터 사실 분위기가 살짝 변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금리, 달러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조금 더 커졌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공매도 환매수가 많은 부분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공매도 관련돼서 포지션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점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이런 부분에 기인하면서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1월 고용 추세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이 117.06이었었는데 118.74로 소폭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금리랑 달러의 강세를 더욱더 확대시켰다라고 이런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수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었는데 고용 관련돼서 워낙 좋다. 그리고 향후에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됐다. 이 정도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3.631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9.5bp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2년 국채 금리는 한 17bp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채권 쪽에서 확실하게 금리에 대한 부분이 튀어오르게 됐고, 그리고 단기물 쪽에서 이런 부분이 더 올랐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돼서도 0.59%가 상승해서 103.599를 기록을 했는데 100일에서부터 103까지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위험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ING 관련돼서 달러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ING가 달러에 대한 전망을 바꿨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일까지 하락하기도 하기는 했지만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100 중반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투자의 의견을 변경을 했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를 한 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1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3.4%로 하락하는 등 매우 강력한 고용시장의 재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에서 발견이 되었고 미중 마찰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로다 총재의 이 BOJ가 차기 총재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부총재로 있는 야마미야 마사요시라는 이런 부총재가 차기 총재로 될 것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사요시 같은 경우에는 구로다 총재에서 그 밑에서 많은 완화적인 정책을 사실상 모두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BOJ가 추가적으로도 비독파적인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엔화의 약세 그리고 반대로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금리라든지 달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그리고 달러와 관련된 향후 전망분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AI와 관련해서 조금씩 새로운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구글이 지금 챗 GPT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AI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순드라 피차이 CEO는 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바드가 신뢰할 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향후 수주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글이 AI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넘버원의 자리를 계속 가져왔었었는데 이번 챗 GPT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항마를 이제 내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언어 프로그램인 람다에 의해 구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부분 이제 이 구글의 이 정책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드 출시와 함께 개발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생성 언어 API를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바드를 더욱더 많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이 API를 공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챗 GPT보다는 이슈화가 조금 되지 못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방향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드가 이제 이 향후 몇 주 후에 출시가 되게 되면서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이슈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AI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부분도 봤었는데 C3 AI가 한 6.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에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갔었었는데 봉의 형태만 보게 되면은 십자가 모양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AI 관련돼서는 이슈화가 많이 되고 뉴스화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제도 국내에 있어서 마인즈랩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해서 상승으로 급격하게 돌려 세웠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AI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와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차 넘어가 볼 텐데요. 테슬라의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좋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까지 이런 온기가 많이 퍼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테슬라는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가에서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 두 가지가 테슬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온기가 더욱더 퍼지기 위해서 시장이 좀 받쳐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이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은 이제 IRA 법안 관련돼서 세제 혜택이 이제 모델 Y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면 될 텐데 모델 Y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SUV에서 SUV 아닌 것에 SUV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인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테슬라가 많은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수익성의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다른 회사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월가 의견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강력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익성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이는 단기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테슬라하고 지금 포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의견 제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현대차하고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이 포드에 대한 이제 월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탱 E가 이제 모델 Y
Y보다 저렴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인하로 포드 모터스의 수익성을 묻는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한 종목으로 포드 모터스보다 주가의 상승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이런 부분의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단행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국내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북미의 EV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 진행이 됐을 때는 월가에서는 또 어떠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도 지켜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그닥 밝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좋지 못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보합권에서 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AMD는 2.8%,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AMD에게 이 MS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4.2%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3.8%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전일 이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3% 넘는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국내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세미 컨덕터라는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 관련된 매출이 54%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이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iC 관련돼서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하락을 기록을 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세미컨덕터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전력형 반도체 관련돼서 SiC라든지 아니면은 갈륨 나이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매매로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흐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종목 한 종목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KEC가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로 연결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SiC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DB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SK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관련된 이슈로는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K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업체이고 관련돼서도 이슈가 조금씩은 있어서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KC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내의 감지 그리고 센서의 전력 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 수요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 사실 2022년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반영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가전에 대한 부분에 수요도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나오게 되면서 돌아설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주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츰차츰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SiC라는 모멘텀이 사실상 KC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가전고객사 프리미엄 TV형 SiC 전력 반도체를 현재 소량 공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국책 과제로 수행한 1200V급 SiC 관련된 소자 역시나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향후에 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더욱더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장 고객 상향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이러한 이 국책 과제에 대한 부분에 이 개발이 순조롭게 되게 되면은 이 매출로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본격적인 양산 라인의 투자는 2023년도 2분기 하반기에서 2024년도 1분기까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IC 관련된 모멘텀은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KC가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러한 이제 이 저가에 대한 관점으로서 지금 현재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KEC 같은 경우에는 2,100원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얼마나 잡을까요? 일단은 이 차트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은 2,350원이 1차적인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2,350원을 강력하게 뚫어내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가가 2,730원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50원 부분은 얼마만큼이나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되면서 뚫어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쪽은 아니고 튀르키예 관련해서 강한 지진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600명이 넘었고요. 거기에다가 부상자는 10,000명이 넘으면서 심각한 피해를 지금 내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각국이 경제가 아닌 측면에서 이제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